페이지 40페이지고요. 파동과 소리 이렇게 있는데, 파동이라는 거하고 소리라고 하는 거 뭐 같은 건데, 일단 파동의 뭔지부터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파동은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얘기하고, 파동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퍼져나간다는 거는 시작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지점. 그 시작하는 지점을 가지고 파원이라 그래. 파동의 근원. 파동이 시작하는 곳. 에너지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곳. 그러면 파원이라는 게 있으면 에너지가 퍼져나갈 때 에너지가 직접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움직여서 퍼져나가기도 하지만 그 에너지를 퍼져나가게 도와주는 물질이 있어. 그 도와주는 물질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매질이라 그래. 매질. 그래서 파원이라고 하는 용어랑 매질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정리를 해볼게요. 파원은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 내가 어떤 수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내가 거기다 물방울을 한 방울씩 통통통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 물방울이 요 수조의 물에 닿으면서 이렇게 약간 일렁일렁한 모습으로 동그란 모양을 그리면서 자꾸 퍼져나가지? 그지? 자, 그런 것처럼 시작되는 지점은 이제 물방울이 떨어진 그 지점이 되겠지. 그 지점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잖아. 자, 그런 데가 파원이 되는 거고, 매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파동의 전달을 도와주는, 전달하는 물질. 파동이 전달되는 물질. 이라고 보면 돼. 내가 아까 수조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물방울을 통통통통 떨어뜨린다고 그랬지? 그랬을 때 물결이 생기면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 그치? 그러면은 누가 도와주는 거야? 물이 퍼져나가는 걸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매질은 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지진이라고 하는 현상도 있지. 지진이라는 현상은 뭐야? 땅이 흔들리는 거지. 그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라는 것도 파동 중에 하나야. 그러면 누가 움직여주는 거야? 땅이 움직여주는 거가 되겠지. 땅이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거. 그래서 파동은 매질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 달라. 첫 번째, 물결파. 매질이 물인 경우. 물인 경우에 물결파. 요게 매질의 종류. 이거는 파동의 종류. 매질이 물인 경우에는 물결파라고 그래. 그러면 매질이 땅인 경우에는 거기 있는 것처럼 지진파. 매질이 공기인 경우 우리 사람이 말하는 거 이런 것들 음파라고 그래. 음파. 그 다음에 용수철로 만들어지는 용수철의 파동.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녀석이 있어. 매질이 없어. 얘는 도와주는 애가 없다는 거야. 파동을 전달하는 애는 없어. 파동을 전달하는 애는 없는데 본인이 직접 에너지를 가지고 퍼져나가는 애가 한 가지가 있어. 걔가 뭐냐면 전자기파라고 하네. 전자기파. 전자기파라고 해서 얘도 파동인데 얘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돼. 물결파는 물이 있어야 전달이 돼. 지진파, 지진은 땅이 있어야 전달이 돼. 땅이 전달해 주는 거니까. 음파, 공기가 있어야 전달이 돼. 용수철 파동, 용수철이 있어야 전달이 돼. 근데 전자기파라고 하는 애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뭐가 있을까? 전자기파가 대체 뭘까? 뭐겠어? 뭘까? 전자기파. 얘가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빛이라는 애야. 빛. 전파. 이런 애야.
우리 한번 생각해봐. 태양에서 지구까지 태양빛이 오지. 그치? 태양빛이 오는데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뭐가 있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치?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 사람이 거기 밖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 죽잖아. 그치? 자, 빛 전파라는 애는 아무것도 없어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파동이 전달될 때는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파동의 전달, 전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질이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한다. 매질이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러면은, 자, 매질이 진동하는 게 있으면 에너지가 전해지는 곳이 있을 거고, 매질에 진동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과 파동이 전달되는 방향이 있을 건데, 이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랑 파동이 전달되는 방향,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파동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2번 큰 거에 먼저 들어갈게. 파동의 종류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 전달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첫 번째 횡파라는 애가 있어. 횡파, 가로로 진행된다. 뭔 얘기냐면 매질이 진동을 하는 방향이랑 파동이 전달되는 또는 뭐 진행되는 요 방향이랑 서로 수직인 관계. 서로 수직인 관계. 그러면 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진동. 제자리 운동하는 거지, 그치? 그냥 왔다 갔다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요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진동을 예를 들어서 위아래로 한다라고 했을 때, 위아래로 진동을 한다고 했을 때 전달되는 방향은 그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파동이 진행할 때 그에 대해서 수직인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 요거 가장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내가 여기 서가지고 그냥 긴 긴 줄 같은 걸 하나를 잡고 있다고 해봐. 긴 줄을 위아래로 흔드는 거야, 그냥. 위아래로. 그럼 긴 줄을 위아래로 흔들면은 얘가 올라가는 동안 줄이 같이 올라갈 거고, 내려가는 동안 줄이 같이 내려가겠지. 그러면은 꾸불꾸불한 모양이 이렇게 점점 오른쪽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파동이 뭐다? 횡파다. 그래서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면 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으로 나아가고 위아래로 제자리 운동을 한다. 요게 무슨 파동? 횡파. 그래서 정의,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 그래서 뭐 줄이나 아니면은 용수철과 같은 거를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파동을 얘기한다. 그래서 진행 방향은 오른쪽, 그 다음에 진동 방향은 위아래. 그거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진동하는 파동이 있겠지? 이런 형태로 진동하는 파동. 얘 뭐가 있냐면 일단은 전자기파라고 하는 빛, 그리고 전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 그 다음에 아까 물방울을 통통통통 떨어뜨렸을 때 물결이 위아래로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나가지? 그지? 자, 물결파도 횡파 형태로 나타나. 물결파. 그 다음에 우리 저 땅이 진동을 하면서 전달되는 지진파라는 거 있지? 지진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진파라는 거 중에서 지진파에 S파라고 하는 애가 있어. S파는 뭐냐면 영어로 이거 Sescondary. 이게 뭘까? 두 번째. 지진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로 오는 애다. 그러니까 좀 속도가 느린 애야. 속도가 느리네. 속도가 느려가지고 조금 뒤에 도착하는 지진파인데
걔를 가지고 S파라고 하고 지진파의 S파는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그의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결파, 전자기파, 지진파의 S파 이런 것들이 이런 횡파의 형태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양은 종파. 종파는 이번에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진동하는 방향이랑 전달되는 방향, 진행하는 방향이 얘는 서로 나란한 거야. 나란, 평행하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한번 나타내보면 자,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거의 나란한 평행한 방향이야. 이렇게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거야. 그러면은 용수철이라는 애를 이렇게 길게 붙잡고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당겼다가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당겼다가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앞으로 미는 순간에는 용수철 그 링들이 간격이 어떻게 될까? 좁아지겠지? 그치? 근데 내가 당기는 순간 어떻게 될까? 링들의 간격이 멀어지겠지? 그래서 얘가 전달되는 모습을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용수철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용수철이 있으면 링이 간격이 점점 멀어지다가 이렇게 멀어지다가 다시 간격이 좁아지다가 이렇게 간격이 다시 좁아지다가 다시 간격이 멀어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멀어지고 하는 이런 형태로 전달이 된다는 거야. 여기가 간격이 어때? 간격이 멀다. 여기는 간격이 좁고 다시 간격이 멀고 이렇게 나타나지? 그죠? 우리 이렇게 간격이 먼 부분을 가지고 소한 부분이라고 해요. 소한 부분. 그 다음에 좁은 부분, 빽빽하게 모여있지? 빽빽하게 모여있는 부분을 가지고 밀한 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간격이 멀어진 지점, 여기를 가지고 소한 부분. 이렇게 해서 소한 부분이랑 밀한 부분, 다시 소한 부분, 더 가면은 다시 밀한 부분 이렇게 나타나지, 그지?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소와 밀이 반복되는 파동이다. 그래서 소밀파라고 돼. 소밀파. 간격이 먼 부분하고 좁은 부분, 먼 부분, 좁은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래서 책에도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용수철을 앞뒤로 흔들었을 때 나타나고 진행 방향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거다. 그래서 듬성듬성한 곳하고 빽빽한 곳이 있으면 빽빽한 곳을 밀한 부분, 듬성듬성한 부분을 소한 부분이라고 해서 소한 부분하고 밀한 부분, 빽빽한 부분, 듬성듬성한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소밀파라고 얘기한다. 소밀파. 그러면 이러한 종파, 소밀파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느냐? 우리 음파, 소리. 그 다음에 요 음파랑 비슷한데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파가 있어. 그걸 가지고 초음파. 그 다음에 우리 지진파 중에서 피파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표적인 종파다. 그러면은 S파는 secondary wave고, secondary고, 그 다음에 P는 그럼 뭘까? P-R-I-M-A-R-Y. primary라는 뜻. 먼저 도착하는 지진파. 지진이 발생하면 두 가지 지진파가 다 같이 오는데 그 중에서 P파라고 하는 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먼저 우리한테 도달할 수 있는 애고, S파라는 애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두 번째로 도착하는 애야. 그래서 이름이 P파, S파. 되게 간단하게 지었지, 그지? 먼저 도착하는 애 P, 나중에 도착하는 애, 두 번째로 도착하는 애 S. 이렇게. 그래서 횡파라는 거라고 종파라고 하는 거, 얘는 뭐를 가지고 나눴다? 파동이 진행되는 방향이랑 진동하는 방향이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가지고 나눴다. 그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분류한 거야. 하나는 뭘 가지고?
매질의 종류를 가지고 파동을 구분했고요. 그지? 그 다음에 매질의 진동하는 방향하고 파동이 전달되는 방향 요거 가지고도 구분을 했다.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하는 거 꼭 보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파동의 전파에서 물결파의 전파 그림 있죠? 여기 가운데 그거 먼저 볼게요. 자, 물결파가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물결파는 횡파지. 그러니까 위아래로 진동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전달이 되잖아. 자, 거기에다가 스타이로폼 공을 하나를 띄워놨어. 그러면 이 스타이로폼 공은 물결이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치만 물결파가 진행될 때 파동 자체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물 자체는 매질이기 때문에 뭐만 한다?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그러다 보니까 물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물이랑 같이 움직이는 스타이로폼 공도 위아래로 그냥 움직이기만 하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는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 위에 스타이로폼 구도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매질은 뭐만 한다? 진동만 한다. 이동한다, 안 한다?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동을 어디에다가 이용하느냐,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느냐. 첫 번째, 지진파로 인해서 건물이나 도로가 붕괴된다. 그 다음에 지진파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에도 쓸 수 있냐면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지진파. 피해만 주는 게 아니라 지진파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막 만들기도 해. 땅에다가 충격을 빡 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지진파를 가지고 지하의 구조라든가 물질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탐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사람이 뚫고 들어가진 못하잖아. 지구 안쪽까지. 사람이 지구 안쪽까지는 뚫고 못 들어가. 왜냐면 너무 돈이 많이 들거든. 모든 게 다 돈이지 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되잖아. 지구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되는데 사람이 뚫고 들어간 길이는 한 9에서 11km 정도밖에 못 뚫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지구를 하나의 계란이라고 생각하면은 계란 껍데기도 아직 뚫고 들어가질 못한 거야. 왜냐면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 그러면은 요 지구 안쪽은 대체 뭐가 있는지, 어떤 물질이 있는지, 어떤 구조인지 알 수 없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지진파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찾아낸다는 거야. 그래서 찾아낸 게 지구 가장 바깥쪽은 지각, 그 안쪽은 멘틀, 그 안쪽은 외핵, 그 안쪽은 내핵 이런 식으로 찾아냈다는 거지. 그리고 지하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지하 땅속에 들어가면은 뭐 금도 있을 거고 다이아몬드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뭐 석유도 있을 거고 석탄도 있을 거고 이런 자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지진파를 통해서 또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결파인 파도에 의해서 바위가 깎여서 절벽이 생긴다. 그 절벽을 뭐라고 할까? 해안 절벽이라고 하면 되지 그냥. 그치? 해안가에 생긴 절벽이니까. 그 다음에 초음파나 전파를 이용해서 몸속의 사진을 찍는다. 우리 이제 임신하셨을 때, 그치? 아가들 초음파 사진 이런 걸 보거나 아니면은 우리 몸속에 뭐가 좀 안 좋은 게 있는지 검사할 때 초음파 사진 찍기도 하고 이러잖아. 자, 그런 것들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할게. 우리 전자기파라고 하는 애는 부르는 이름이 되게 많아. 전자기파라고 하는 애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 X선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X선.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선이 영어로 이거예요. X선 사진, 엑스레이 사진 찍는다 이러잖아. 그치? 요걸 이용해가지고 뼈 사진을 찍기도 하고. 전자기파 중에서 X선을 이용해서 뼈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자기파 중에는 이런 애도 있어.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좀 짜증나는 놈이야. 얘는 부르는 이름이 이것도 있고 뭐도 있고 한 7가지가 있어. 자, 어쨌든 그 중에서 두 번째 거 마이크로파라는 애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파라는 애가 어디에 쓰이냐면 전자레인지에 써요. 얘가. 그래서 전자레인지에서 마이크로파라는 걸 막 내보내면은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야. 거기 밑에 있죠? 전자레인지는 전파로 음식물의 물 분자를 진동시켜 음식을 데운다. 거기에서의 전파의 실제 이름이 마이크로파라는 애야.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또 전자기파라는 애한테는 이런 것도 있어. 자외선. 자외선.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자외선. 자외선 가지고 뭐해? 뭐 피부를 태워? 그런 것도 하지만 살균하거나 소독을 하는데 쓰죠. 그죠? 살균하고 소독하는 데 써. 자외선으로.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라는 아까 얘기했잖아. 되게 많다고 종류가.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어. 가시광선은 요건 한자를 잘하면 알 수 있어. 가시 볼 수 있는 전자기파. 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요 가시광선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얘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빛이고 이 가시광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다. 가시광선이라는 애가 있어서.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적외선. 적외선. 적외선 하면 딱 드는 생각 뭐야? 붉은색. 그지? 붉은색. 붉은색이야. 얘는 열선이라고도 해. 열선. 어디에 많이 쓰여? 난방기구 같은 데. 난방기구 같은 데 많이 쓰인다. 그리고 리모컨. 리모컨에서도 적외선을 픽 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종류가 있어.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X선, 마이크로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은 어떤 걸 기준으로 나뉘느냐? 이런 게 있겠지? 그죠? 어떤 걸 기준으로 얘를 나누느냐? 그건 이제 뒤에 가서 파동의 기본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어. 파동의 기본적인 요소. 어쨌든 전자기파라고 하는 애, 요 파동 자체는 한 종류인 건데, X선이라고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부르는 거고, 마이크로파라고 부르는 거고, 자외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적외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불리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 그 이유가 뒤에 있는 이제 파동의 요소, 파동의 표시와 관련해서 나오는 값들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파동의 요소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마루라는 게 있고, 두 번째 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파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진폭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파동의 요소를 보게 되면은 마루, 골, 파장, 진폭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동을 보게 되면은 종파라는 것보다는 횡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요 횡파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횡파를 기준으로. 횡파는 진행하는 방향하고 진동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인 거였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그냥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나타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때 여기를 기준으로 최고로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 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제자리. 올라갔다가 제자리, 내려갔다 제자리. 올라갔다 제자리, 내려갔다 제자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중심, 여기 지점을 가지고 선을 쭉 그어가지고 얘를 진동하는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진동 중심. 자, 진동 중심으로 제일 위로 올라간 지점이 있고, 진동 중심으로부터 제일 아래로 내려간 지점이 있지? 그죠? 자, 제일 위로 올라간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마루라 그래. 마루. 그 다음에 제일 아래로 들어간 지점, 그래서 계곡 같은 게 생겼지? 그래서 여기를 골이라 그래. 그러면은 여기도 마루가 될 거고, 여기도 골이 될 거고, 여기도 마루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마루라고 하는 거는 파동이 진행할 때 파동이 가장 높은 부분, 골이라는 부분은 파동이 가장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 이제 진동하는 중심에서 마루까지 또는 진동하는 중심에서 골까지 이 거리, 즉 뭐예요? 요만큼 또는 요만큼 얘기하는 거지.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진폭이라 그래. 진폭, 진동의 폭. 진동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가. 중심부터 얼마나 원래 위에까지, 중심부터 얼마나 아래까지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요 길이를 가지고 진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cm다라고 하면은 이 파동의 진폭은 3cm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루에서 이웃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이웃한 골까지 거리. 그게 무슨 말일까? 마루부터 바로 이웃한 거, 바로 옆에 있는 마루,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골부터 바로 옆에 있는 골까지. 어디서부터? 마루부터 바로 옆에 있는 마루까지 또는 골부터 바로 이웃한 골까지 이 거리를 가지고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파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파의 길이, 파동의 길이. 그래서 파장 같은 경우에는 기호로도 나타내는데 기호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우리 한자 들 입자 있지. 사람 인자 거꾸로 한 거.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나타내요. 요거를 람다라고 읽을 거야. 람다. 그래서 파장의 표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마루에서 다음 마루, 이웃한 마루 또는 골에서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파장이라고 하고, 그러면 종파인 경우에는 파장이 어떻게 되느냐? 밀한 부분에서 이웃한 밀한 부분까지 또는 소한 부분에서 이웃한 소한 부분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횡파인 경우에는 마루부터 마루, 골부터 골까지 거리. 근데 종파인 경우에는 빽빽한 곳, 밀한 곳에서 다음 빽빽한 곳, 밀한 곳까지 또는 듬성듬성한 소한 곳에서 다음 소한 곳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파장으로 나타낸다. 진폭은 진동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횡파하고 종파에 대해서 파장, 진폭, 그 다음에 마루, 골 이런 것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주기와 진동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기는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가지고 주기라고 얘기를 하잖아 보통. 그래서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진동을 하는데 걸린 시간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주기라 그래. 주기.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러면 한 번 진동한다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가지고 한 번 진동이라고 해야 될까? 자, 얘가 진동을 한다 그래봐. 여기 있는 물체가 진동을 한다. 진동은 뭐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한 번 진동이냐? 그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제자리에 오는 거. 요게 한 번 진동하는 거라고 해요. 한 번 진동하는 거.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제자리에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그러면 요거 한번 봐봐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원래 자리로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는 거겠지? 그지? 근데 요 길이랑 뭐가 똑같냐면 우리 요거 마루부터 마루까지 또는 골부터 골까지 거리가 똑같아.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처음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이렇게나 똑같잖아.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봐도 돼. 파장이 한 번 그려지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봐도 된다. 이렇게 하나 그려지면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하나 그려지는데 걸리는 시간.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5초 걸렸어? 그러면 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5초, 그려지는데 5초, 그려지는데 5초 이렇게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 주기가 몇 초짜리다? 5초짜리다 라고 보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주기라고 하는 거는 한 점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자 파장이 하나 이동하는데, 파장 하나만큼 이동하는데, 하나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주기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있어. 뭐가 있냐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요걸 나타내는 게 뭐냐면, 진동수라고 그래. 진동수. 그래서 요 주기라고 하는 거랑 진동수라고 하는 거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거 한번 먼저 볼게. 자,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0.1초 걸린다고 그러자. 한 번 진동하는데 0.1초 걸려. 한 번 진동에 0.1초면 주기가 얼마인 거야? 우리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주기로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0.1초 걸렸어. 그럼 주기가 0.1초인 거야. 그러면 자, 요거랑 똑같은 애가 있어. 그러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는 어떻게 될까? (0.1초) 10분의 1초에 한 번 진동해. 그러면 1초 동안은 시간이 몇 배나 지나? 시간이 몇 배예요? 10배. 그러면 10배로 많이 진동하겠지. 몇 번? 10번.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걸 나타내는 게 뭐다? 진동수다. 그래서 진동수는 10회.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 진동수의 단위는 뭘 쓰냐면 Hz라고 해서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를 써. 그래서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가 10번이다.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10헤르츠라고 쓰면 돼. 10헤르츠가 의미하는 게 뭐다? 1초에 10번 진동한다. 그럼 100헤르츠면 1초에 100번 진동한다. 15헤르츠면 1초에 15번 진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동수라는 거하고 주기라는 거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 0.1초에 10회. 그러면 0.5초에는 1회 진동하는데 0.5초 걸렸어? 0.5초에 한 번 진동이야? 그럼 1초에는 두 번 진동하겠지. 둘 사이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 진동수는 주기분의 1 이렇게 둘은 역수관계에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진동수가 10번인 애는 즉 10회의 진동수를 갖고 있는 애는 주기가 얼마가 돼야 돼? 0.1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동수하고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 자, 이때 여기에 나오는 진폭을 빼고 파장, 그 다음에 주기, 그리고 요 진동수, 요걸 가지고 파동의 세 가지 요소라고. 파동의 3요소. 진동수, 주기, 그 다음에 뭐? 파장. 그래서
이렇게 주기하고 진동수를 가지고 나타내고요. 주기하고 진동수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막 계산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거라는 건 이제 뭐가 나오겠어? 뭐 예를 들어서 이 파동이 1초에 3cm 이동하는 애야. 1초에 3cm. 그러면 1초에 3cm 이동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까? 이 파동이 1초에 3cm 이동을 한다. 근데 이 파동의 파장이 예를 들어서 뭐 1.5cm라면 이 파동의 주기와 진동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물음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 1초에 3cm 이동을 해. 1초에 3cm. 근데 파장이 1.5cm래. 그러면은 1초에 파장이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2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파장이 하나가 1.5cm인데 3cm 가는 거니까 1초에 파장이 2개 만들어지는 거지. 파장이 2개 만들어진다는 거는 몇 번 진동했다? 2번 진동을 했다. 그럼 2번 진동한 거니까 진동수가 2가 나오겠고 단위는 Hz, 헤르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진동수하고 주기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진동수가 2가 되려면 주기는 0.5 이렇게 돼야 되겠지. 주기는 0.5 주기는 시간이니까 단위는 초 이렇게 되겠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가지고 주기로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얘는 1초에 몇 번 진동한 거야? 2번 진동한 거지? 그지? 1초에 2번 진동했으니까 한 번 진동하는 데는 0.5초 걸린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비례식으로 2번 진동하는데 1초,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 데는 0.5초. 이렇게. 그러면 주기하고 진동수 관계를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기하고 진동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파동의 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프는 뭐 그림을 그린 거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건데 가로축이 거리인 그래프하고 가로축이 시간인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부터는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조금 쉬었다가 뒤에 있는 소리 부분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래프 위치 거리 그래프. 자, 위치 거리 그래프에서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그래프가 전에 보던 거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세로축이 위치, 그 다음에 가로축이 거리 이렇게 나와 있고 파동이 하나가 나와 있지? 파동이. 자, 이렇게 파동이 하나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위치 거리 그래프로부터는 뭘 찾아낼 수 있냐면 어쨌든 파동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 최고점 부분, 여기가 마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골, 그리고 여기 다시 마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 우리 이웃한 마루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파장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위치 거리 그래프에서는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요 길이를 가지고 파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파장이라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위치, 여기 진동하는 중심, 여기가 진동 중심이지? 중심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요걸 가지고 파의 진폭이라고 하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부터 골까지를 가지고 진폭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똑같은 그래프인데 얘를 이렇게만 바꿔 놓는 거야. 세로축은 위치로 똑같아. 근데 가로축이 시간이 돼버리는 거야. 시간. 여기 위치.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시간으로 바뀌었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파동에 진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똑같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가 마루고 여기가 골 그리고 여기가 마루. 이건 똑같지? 마루골 마루는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요 간격,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간격이 이제는 거리가 아니라 시간이지. 그러면은 마루부터 마루까지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마루부터 마루까지면 파장 하나잖아. 파장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이제 여기가 주기가 되는 거야, 주기가. 자, 이렇게 위치 거리 그래프인 거랑 위치 시간 그래프인 거에서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치 거리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어떤 거 알 수 있어? 알 수 있는 거.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파장은 알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진동하는 중심부터 최고 위치, 최저 위치, 진폭은 알 수 있어. 근데 알 수 없는 것도 있죠? 알 수 없는 거. 얘가 마루부터 마루까지 진행하는데 몇 초 걸렸는지는 모르지. 여기서 시간이 아예 안 나왔으니까 몇 초 걸렸는지 몰라. 그러면 주기를 아예 모르는 거죠. 주기를 알 수 없어. 그 다음에 주기를 모르니까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는지도 모르지. 진동수도 몰라. 진동수하고 주기는 한 세트야 항상. 그래서 위치 거리 그래프에서는 파장하고 진폭은 알 수 있지만 주기하고 진동수는 알 수 없다. 근데 이번에 위치하고 시간 그래프 이걸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 얘를 봤을 때 위치는 똑같이 나타나니까 중심부터 최고점까지, 중심부터 최저점까지의 거리는 알 수 있지. 그게 뭐예요? 진폭은 알 수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걸린 시간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주기하고 진동수 같이 알 수 있어. 그런데 알 수 없는 거,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얼마나 긴지 몰라요. 파장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위치 시간 그래프, 위치 거리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둡시다. 자, 뒤로 넘어가면은 소리, 음파가 있어요. 음파. 소리, 음파. 자, 소리라는 음파는 진동, 물체의 진동으로 발생하는 거고, 아까 우리가 음파라고 하는 거는 매질이 뭐였어, 일단? 매질. 공기가 되죠? 근데 공기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하냐면 고체 상태로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액체 상태로 있는 것도 가능을 해. 우리 뭐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와악 하면 소리가 들리긴 들리잖아. 그치? 들리긴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기라는 기체에서도 전달이 되고 고체에서도 전달이 되고 액체에서도 전달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공기에서 전달이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 소리라는 음파의 진동하고 진행의 특성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얘는 종파라고 하는 진행하는 방향하고 진동하는 방향이 서로 나란한 이런 파동이었지. 그래서 소리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종파이고 매질은 고체, 액체, 기체일 때 모두 다 전달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인 상태일 때는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럼 우주에 나가서는 어떻게 대화를 할까? 우주에 나가서 대화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무전기 같은 거 쓰면 되지, 그치? 무전기 같은 거. 헬멧 쓰고 있으니까. 무전기 같은 걸로 대화를 하면 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내 헬멧하고 상대방의 헬멧을 맞대고 얘기하면 돼. 내 헬멧하고 상대방의 헬멧을 이렇게 맞대는 순간 내가 이렇게 막 말하면 내 헬멧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그 진동이 상대방 헬멧으로 진동이 되면서 전달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는 무전기를 이용하는 거, 하나는 헬멧을 맞대고 얘기하는 거. 근데 조심해야 되지. 헬멧을 너무 세게 팍 하는 순간 헬멧이 깨져버리니까. 자,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는 매질이 없으므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소리라고 하는 게 진동이 일어나면서 전달이 돼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 내
목에서 소리가 나는 거지, 그치? 목에서 소리가 나. 목에서 소리가 나면 공기가 진동합니다. 목에 있는 성대가 진동을 하면 그 성대의 진동으로 인해서 공기가 진동을 해. 그럼 이 진동하는 공기가 사람의 귀로 들어와서 귀 속에 보면은 귀 속에 고막이 있죠. 이 고막을 진동을 시켜서 그 사람이 소리를 인식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물체의 진동이 공기를 진동시킨다. 그러면 공기의 진동이 귀 속으로 전달돼서 고막을 진동시키고 고막의 진동을 소리로 인식을 한다. 그 소리로 인식하는 거, 고막을 진동시켜서 소리로 인식하는 거, 귀 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기관이 소리로 인식하는데 그 기관을 가지고 달팽이관이라고. 달팽이관. 그 그림 속에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빙글빙글 감겨져 있는 거 보이죠? 그림에? 맞아요?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감겨 있는 거 보이지? 거기가 달팽이관입니다. 달팽이관. 그래서 달팽이관에서 요거를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어디로? 뇌로 전달해서 뇌에서 이제 얘는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더 자세하게 요거 배울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은 이런 소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소리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세기, 그 다음 두 번째는 높낮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리의 세 가지 요소. 소리의 세기,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 그리고 소리의 음색.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소리의 세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크기. 소리의 세기는 크기야. 작게 소리 내는 경우하고 크게 소리를 내는 경우, 그냥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높낮이는 뭐 말하는 거에 높낮이 있잖아. 그치? 뭐 저음, 중음, 왜 더 낮아졌지? 고음? 뭐 이렇게? 높낮이. 그 다음에 음색이라고 하는 거는 뭘 뜻하는 걸까? 음색. 우리 가수들도 보면은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다 똑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이 사람 목소리, 저 사람 목소리 다 다르지. 그지? 다 다르단 말이야.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피아노랑 플룻이랑 바이올린이랑 첼로랑 가야금까지 다 연주를 할 수 있어. 다 똑같은 세기에 똑같은 높낮이의 음을 치더라도 가야금 소리, 플룻 소리,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 첼로 소리 다 다르게 느껴지지 우리는. 그지? 그 이유가 음색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럼 이 음색이라고 하는 건 뭐로 나타내는 거냐면 이 파동의 모양 가지고 나타나는 거. 파동의 모양. 파동의 모양. 얘를 파형이라 그래. 파형. 파동의 모양, 파형. 그래서 첫 번째 소리의 세기부터 보게 되면은, 자, 소리의 세기와 관련된 우리 파동의 요소가 있겠지? 세기와 관련된 파동의 요소는 진폭입니다. 진폭. 그래서 왼쪽에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게 되면은 왼쪽의 그림은 어때?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의 거리나 중심으로부터 골까지의 거리가 두 칸이지 지금. 그치? 칸으로 보면 두 칸 있지?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때? 칸으로 보면은 한 칸만 올라갔다 한 칸만 내려갔다 가지. 한 칸만 올라갔다 한 칸만 내려갔다. 이렇게 진폭이 크면 클수록 소리의 세기가 어떻다? 더 크다. 더 큰 음이 나타난다. 그래서 북을 세게 치면 약하게 칠 때보다 진폭이 커서 큰 소리가 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높낮이. 높낮이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진동수. 진동수. 그러면 진동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보려면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서 위치 거리 그래프를 봐야 할까? 위치 시간 그래프를 봐야 할까? 진동수를 내가 알고 싶어. 위치 거리 그래프로는 진동수 알 수 없죠?
위치, 시간 그래프를 가지고 진동수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지금 위치하고 시간의 그래프로 나와 있지? 위치하고 시간의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됐냐면 되게 빽빽하게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근데 하나는 어때? 조금 이렇게 듬성듬성한 이런 모습으로 돼 있지. 그러면 자 여기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하면 돼?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 요게 주기가 되는 거고 얘는 요만큼이 주기가 되는 거지. 근데 주기하고 진동수는 앞에서 무슨 관계가 있다? 서로 역수 관계가 있다 이랬잖아. 그러면 주기가 짧은 애가 진동수는 어떻고? 크고 주기가 긴 애가 진동수는 짧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진동수는 여기가 크고 진동수는 여기가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진동수 큰 쪽인 주기가 짧은 쪽인 왼쪽이 더 고음이 되는 거고 오른쪽이 더 저음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되셨죠? 아니면 뭐 해봐. 목에다가 손 딱 올려놓고 이제 음을 내는 거야. 저음을 내는 이거 이상하다. 진동이 되게 느껴질 정도로 작을 거야. 진동하는 횟수가. 근데 고음을 내면 하면은 이게 거의 진동이 안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진동을 한단 말이야. 한번 해봐. 목에 손 올려놓고 저음 목소리가 이상하네. 진동이 느껴진단 말이야. 진동이 느껴진다는 거는 그렇게 빠르게 진동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하면 진동이 안 느껴져. 왜? 너무 빠르게 진동을 하니까. 그지? 자, 이렇게 진동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음이고 진동하는 횟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음인데 위치 시간 그래프로 봤을 때 요 파장 간격이 좁은 애가 주기가 작은 거고 진동수는 큰 거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주기가 길수록 진동수는 작은 거다. 이렇게 고음하고 저음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음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동을 그릴 때 편하게 그리려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냥 모양을 그냥 편하게 보려고. 근데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말하는 거 똑같은 음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더라도 파동의 모양이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올라가는 듯 한데 여기 막 이렇게 굴곡이 생기면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굴곡이 생기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굴곡이 생기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형태로 파동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조금 매끄럽게 다듬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냥 우리가 편하게 보려고 이렇게 핑크색처럼 그리는 건데 실제 파동의 모양은 이렇게 구불구불한 게 이런 식으로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모양들에 의해서 음색이라고 하는 파형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트럼펫 소리는 어때? 트럼펫 소리는 되게 매끄럽게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지지. 근데 오른쪽에 있는 실로폰 소리 봐봐. 실로폰 소리는 어때? 매끄럽지 않고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모양이 반복이 되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파동의 모양이 조금 달라. 그 다른 거를 음색이라 그래요. 그래서 파형이 다르면 다른 소리 들린다. 지금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 위로 제일 높게 올라간 거리, 아래로 제일 많이 내려간 거리, 우리 뭐야? 진폭이지? 지금 트럼펫 소리하고 실로폰 소리하고 어때? 진폭은 똑같죠? 두 칸으로. 맞아? 중심부터 두 칸만 올라가고 두 칸만 내려가는 거니까 진폭은 똑같지? 그 다음에 최고점,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길이가 다 어때? 몇 칸이에요? 한 두 칸 정도 되지? 마루부터 마루까지 길이도 실로폰에서도 두 칸 정도고 트럼펫에서도 두 칸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뭐도 똑같은 거야. 진동수도 똑같은 거지. 그러면 진폭이 같으니까 음의 크기가 똑같은 거고 진동수가 같으니까 음의 높낮이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같은 음을 같은 크기로 내고 있는 중인데 트럼펫 소리하고 실로폰 소리 구분 못해? 할 수 있지? 뭐 때문에 구분 가능하다? 파동의 모양,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의 세 가지 요소,
소리의 세기, 높낮이, 음색 이렇게 세 가지 요소라고 한다. 3요소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갈 건 여기까지고요. 41쪽에 있는 문제부터 해서 쭉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파동이 전파될 때 진동하는 것, 진동을 전달하는 물질, 요걸 뭐라 그러지? 매질. 이동하는 건 누가 이동한다? 파동의 에너지가 이동하는 겁니다. 에너지. 파동의 에너지. 그 다음에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과 에너지가 함께 이동한다. 자, 매질은 뭐만 한다? 정리합시다. 제자리에서 진동만, 에너지가 전달. 그래서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에너지는 전달된다. 그러니까 틀렸죠?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을 뭐라고 한다? 파원. 맞네요. 물결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이죠. 그걸 뭐라고 부르지? 횡파. 그럼 3번에 1번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거 횡파. 3번에 1번 횡파. 3번에 2번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하다. 종파. 다음 횡파에 해당하는 거 물결파, 빛, 지진파, S파.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5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의미하는 요소. 자, 니은은 뭐죠? 마루. 기억은 파장. 지금 가로가 거리의 뜻인 위치로 나와 있잖아. 그치? 거리라는 말은 위치로 나와 있으니까 기억이 파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가로축이 위치가 아니라 가로축이 시간으로 나와 있으면 기억에다 뭐라 써야 돼? 죽이라고 써야 되겠지? 시간으로 나와 있으면. 근데 여기 위치로 나와 있으니까 파장이라고 쓰면 되고요. 디귿은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 거리니까 진폭. 리을은 제일 아래쪽을 의미하는 골. 그 다음에 6번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 번 진동 걸리는 시간. 파동에 걸린 시간. 주기죠, 주기. 주기의 단위는 헤르츠, 진동수의 단위는 초이다. 둘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1번, 2번 다 틀렸지. 그 다음에 3번 주기는 진동수분의 1과 같다. 역수관계에 있다. 맞는 보기죠. 소리에 대한 설명. 소리는 종파다. 맞아요. 진공에서도 전달 가능하다. 진공에서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럼 아까 앞에서 정리한 거에서 진공에서도 전달되는 애가 하나 있었지? 4글자. 전자기파. 그죠? 진공에서 전달되는 애는 전자기파라는 애밖에 없어. 그 다음에 물속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 전달되죠. 그 왜 물속에 들어가면은 막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 막 돌고래가 막 이러고 고래가 막 이러고 그런 소리 들리지 않아? 들리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물속에서 전달이 된다라는 거. 돌고래 소리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저기 남태평양 바다에 빠져가지고 스킨스쿠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래가 이러고 있던데. 소리가 들려. 물속에서는 소리가 전달됩니다. 고체에서도 되고 액체에서도 되고 기체에서도 되고. 그 다음에 소리의 3가지 요소와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선으로 연결하시오. 소리의 세기는 진폭, 높낮이, 진동수, 음색, 파형.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무엇이 다르기 때문이다? 음색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사람들도 있어. 막 목소리를 바꾼다고 성대를 성형하는 거야. 별거 다 하지, 요즘은. 성대를 성형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 목소리의 파형이 막 바뀌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목소리가 막 되게 유명한 연예인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 거 있잖아. 무섭지 않니? 이러다가 인조인간도 만들고 있어. 목소리도 똑같고 생긴 모습도 똑같고. 그지? 자, 42쪽으로 넘어가서 문제 볼게요. 3번에 오른쪽의 그림은 수조의 물에다가 종이배를 띄우고 스포이트로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모습이다. 그러면은 스포이트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이제 물방울이 어떻게 돼? 물을 톡 하고 밀어버리겠지, 그지? 그러면 물이 톡 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파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죠? 그 파동을 뭐라 그래? 물결파라고 하죠? 자, 물결파는 횡파이다.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종이배. 자, 종이배는 물 위에 떠 있는 거니까 물이랑 같이 움직이지? 자, 근데 물이 어떻게 움직여? 그냥 위아래로 진동만 하지. 맞나요? 그러면 종이배는 위아래로만 움직인다. 맞지? 그 다음 3번. 물을 떨어뜨린 지점에서부터 파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파원이다. 맞죠? 그 다음에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은 물이다. 맞고, 물결파와 함께 이동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뭐다? 파동의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죠. 물은 매질이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 3번이지. 3번에 5번. 그 다음에 4번. 자, 왼쪽에 있는 가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나 그림. 가 그림은 뭐예요? 횡파. 나 그림은 종파. 그러니까 1번 틀렸고, 가, 나 모두 매질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 가에서는 매질이 위아래로 진동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나에서는 매질이 왼쪽, 오른쪽으로 좌우로 진동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매질은 이동 안 하니까. 물결파는 뭐였어요? 횡파였지? 그러니까 3번 틀렸고, 용수철을 세게 흔들면 가와 나의 모두 진폭이 커진다. 세게 흔들면. 세게 흔든다는 건 뭐야? 위아래로 엄청 크게, 앞뒤로 엄청 크게. 그죠? 그러면은 진폭이 커지죠? 5번에 가의 파동은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게 아니라 수직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다음에 뒤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저기 핵심 족보의 4번 파동의 그래프 해석하기 있지? 요거 부분 한번 다뤄볼게요. 요거 중요하니까. 시험에 제일 고난이도 문제로 나올 만한 것들이야, 여기가. 물론 시험은 안 보지만. 자, 나온다 그러면은 되게 어렵게 나오는 게 요 공부예요. 자, 지금 파동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살짝 겹쳐져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좀 보게 되면은 하나는 지금 위치, 하나는 거리 이렇게 돼 있지. 여기가 위치, 여기가 거리, 그리고 거리가 3, 6, 9, 12, 15, 18 이렇게 돼 있어. 3, 6, 9, 12, 15, 18 이렇게 돼 있어. 첫 번째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볼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왔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일단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거 한번 볼까? 여기 3m 지점에 마루가 생겨 있지. 그 다음에 몇 미터? 15m 지점에 마루가 생겨 있죠. 그래서 마루부터 마루까지 우리 지금 위치 거리 그래프니까 거리 3에서 15, 12m 센티미터니? 미터네. 미터의 파장을 갖는다. 자, 일단 파장은 12m야. 그죠? 여기까지 되지? 자,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점선이 하나가 있어. 자, 여기가 지금 2m고 여기가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는데 점선이 하나 더 있어. 점선. 자, 점선으로 된 걸 한번 그려볼까요? 3인 지점에서 0이고 0인 지점에서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6인 지점에서 2, 9인 지점에서 0, 12인 지점에서 마이너스 2, 15인 지점에서 0, 18인 지점에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 파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돼 있지. 그죠?
자, 그러면은 핑크색 그래프하고 하얀색 그래프 각각 그냥 실선이고 점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여기서 줄을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줄을 흔들면 이 물결이 점점 앞으로 나가지? 앞으로 나가는데 얼마만큼 나갔냐면 지금 마루가 여기였었는데 여기로 몇 미터 이동했어? 마루가 3미터 지점에 있었는데 마루가 6미터 지점으로 3m만큼 이동했네. 그치? 자, 3m만큼 갔어. 근데 얘가 지금 파장, 마루부터 마루까지 거리 12m, 그 다음에 진폭은 2m, 그 다음에 이제 주기하고 진동수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0.5초 후에 모습을 나타낸 거다 라고 했지. 제일 위에 줄에 0.5초 후 파동이 점선의 위치로 이동하였을 때 라고 돼 있잖아. 맞나요? 자, 그럼 0.5초 후 모습이 점선의 위치에 돼 있대. 몇 미터 이동한 건데? 그러면 0.5초 후니까 0.5초 동안 3m를 이동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0.5초 동안 3m 이동했다. 근데 몇 미터를 이동해야 파장 하나 이동하는 거야? 몇 미터 이동해야 돼? 총? 파장이 몇 미터지? 파장이 12미터지. 그러면 우리 아까 주기라고 하는 게 뭐였어? 주기. 그치.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또는 파장 한 개가 생성되는데 걸린 시간, 이런 거지. 파장 한 개가 만들어지려면 몇 미터를 이동해야 돼? 12m를 이동해야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지. 파장이 12m니까. 그지? 근데 얘 몇 미터 이동했어? 3m 갔어, 3m. 그러면 0.5초에 3m니까 몇 초 걸려야 12m를 이동하겠어? 4배 가야 되죠? 4배 몇 초? 2초. 그러면 파장 한 개 생성되는데 몇 초 걸린다? 2초 걸린다.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리는 거다? 2초 걸리는 거다. 주기가 몇 초다? 2초다. 그럼 주기가 2초니까 진동수는 역수잖아요. 2분의 1 헤르츠 소수로 나타내면 0.5 헤르츠 이렇게 된다. 그래서 4분의 1 파장 3m 이동하는데 0.5초 걸렸으니까 한 파장만큼 가는데 12m만큼 가는데 2초가 걸린다. 그래서 주기는 2초, 그 다음에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니까 0.5Hz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래프가 나타나면 이렇게 몇 초 뒤의 모습이다 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위치 거리 그래프에서 진동수나 주기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6번으로 가볼게요. 그림 가는 어느 순간의 파동의 모습이고 그림 나는 파동의 한 점 P가 시간에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가 그래프는 위치 거리 그래프니까 위치 거리 그래프에서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었으니? 파장 찾아낼 수 있고 진폭 찾아낼 수 있지요. 그러면 파장은 어떻게 찾아낼까? 몇 미터라고 해야 될까요? 파장? 마루하고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긴 한데 마루부터 마루까지가 안 나와 있지.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모양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지. 그러면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파장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이 파장을 4조각으로 잘라볼게. 4조각으로 어떻게 자르면 되냐?
가운데 먼저 골에서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진동하는 중심에서 하나를 잘라봐. 이렇게 하나를 잘라봐. 이렇게.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하나의 파장인 거지. 네 칸이 하나의 파장인 거야. 그거를 이렇게 봐도 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어차피 이 길이나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파장이라고 봐도 똑같아요. 그럼 파장이 몇 미터짜리야? 8미터짜리야. 그래서 기억번에 파장은 8미터. 맞죠? 그 다음에 진폭은 0.2m라고 해야 되겠지. 중심으로부터 최고점까지 높이가 0.2m니까. 그래서 니은번은 파장은 8m인 건 맞고 니은번의 진폭은 0.2m라고 해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주기, 위치하고 시간 그래프에서 하나의 파장이 만들어지는데 몇 초 걸렸지? 하나의 파장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이렇게잖아. 꼭 마루부터 마루까지가 아니라 요것도 하나의 파장이에요. 그지? 요것도 하나의 파장이잖아.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0초, 여기 몇 초라고 돼 있어? 2초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1초.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파장이 만들어지는데 2초 걸렸으니까 주기도 2초가 되겠고, 주기가 2초니까 진동수는 0.5Hz 이렇게 되겠지. 자,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길이가 파장인 건 맞는데 요 길이나 똑같잖아. 그지? 요 길이나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마루부터 마루까지긴 하지만 그거랑 똑같은 길이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봐도 똑같다. 그래서 6번에는 정답이 기역 디귿 2번이 되겠죠. 기역 디귿. 그 다음에 10번에 여러 가지 소리의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가장 큰 소리면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진폭이 가장 큰, 가장 큰 거, 진폭이 가장 큰 거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소리는 뭐였어? 가장 높은 소리? 진동수가 가장 많은 거. 진동수가 많은 거는 뭐였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간격이 좁은 거. 그러면 가장 큰 소리는 D가 되겠죠? 진폭이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소리는 간격이 가장 좁은 A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1번에 같은 악보를 피아노, 기타로 연주할 때 각각 다르게 들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죠? 소리의 파형, 음색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44페이지에 15번. 자, 그림은 A점이 2초 후에 B점의 위치로 진행한 어떤 파동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은 그럼 찾을 수 있는 것부터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파장은 몇 미터가 될까? 파장은 8m. 어떻게 8m지? 자, 실선 그래프만 봐봐봐. 실선 그래프만 보면은 얘가 A 쭉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은 하나의 파장은 마루부터 마루까지지만 어디서부터? 여기 처음 원점부터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렇게 있잖아. 그치? 여기가 몇 미터 지점이야, 지금? 8m 지점이니까 파장은 8m가 되겠지. 그 다음에 진폭은 여기 위까지, 중심부터 A까지 몇 미터? 2m. 그러니까 뭐 일단은 주기를 찾지 않더라도 정답은 4번이 되겠네? 근데 우리 주기를 찾아봅시다. 자, B 지점을 찍어볼까요? B 지점은 어디지? 여기가 B 지점이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지? 자, 몇 초 동안
A 지점이 몇 초 만에 2초 후에 B 지점으로 간 거지? A 지점이 2초 후에 B 지점으로 간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근데 2초 만에 2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니? 2미터 이동했어. 그러면은 주기라고 하는 거는 뭐야? 하나의 파장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이렇게 되겠지? 근데 하나의 파장은 몇 미터지? 8미터. 2초 동안 2미터 이동했어. 그럼 몇 미터 이동해야 돼? 8미터 이동해야 되지? 하나의 파장이 만들어지려면 몇 초 걸려요? 8초 걸리겠지. 2미터. 2초에 2미터면 8미터 8초 걸리겠지. 그래서 파장은 8미터, 진폭 2미터, 주기 8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6번. 두 소리의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하고 나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지. 눈에 띄죠? 일단 같은 거는 뭐가 같다? 진폭이 같지? 그러면은 진폭이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옆에다가. 소리의 색이 일단 어때? 가하고 나가 같다. 이렇게 되겠지? 소리의 세기는 진폭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진동수. 진동수는요? 가가 진동수가 더 크다. 그러면 파장은 누가 더 길지? 나가 더 길겠지? 이렇게. 가와 나의 진동수는 같다. 진동수는 가가 더 크죠? 2번에 가는 나보다 높은 음이다. 진동수가 크니까 높은 음인 거 맞지?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나머지 다 고쳐봅시다. 나가 가보다 큰 소리다. 소리의 세기는 같죠? 그러니까 3번 틀렸고. 나의 진폭, 가의 진폭 똑같죠? 그 다음에 5번. 가와 나는 음색이 다른 소리이다. 지금 파동의 모양이 어때? 그냥 둘 다 매끄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양으로 똑같지? 그러니까 음색이 같은 소리이다 라고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45쪽에 18번 문제. 18번. 그림은 어느 순간 파동의 모양과 시간에 따른 한 지점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되게 복잡하다. A라고 하는 점선이 있고 B라고 하는 실선이 있는데 일단 따로따로 한번 볼게. 따로따로. 자, A라고 하는 애하고 B라고 하는 애. 그래프가 두 가지가 지금 겹쳐져서 나와 있는데 자, A라는 애부터 먼저 한번 볼게. A는요 몇 미터까지 올라가 있지? 3미터까지 올라가 있고 3미터까지 내려오죠? A는 점선으로 돼 있어.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자, 쭉 하고 내려온다. 쭉 하고 내려와. 이게 A예요. A.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가. 쭉 올라가. 그리고 다시 쭉 내려와.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숫자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점선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4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8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2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숫자가 위에 적혀 있지? 자, 위에 적혀 있는 요 파란 숫자는 뭐예요? 거리야, 거리. 그래프 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리야, 거리. 그 다음에 B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어? B 그래프는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노란색으로. 자, 똑같이 여기에 찍히고 얘는 이제 2m까지 여기까지 올라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2m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12m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네. 그러면 여기 밑에 이제 0.5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 1이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5 이렇게 적혀 있는 밑에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거는 시간. 그러면 지금 A의 진동수, 그 다음에 A하고 B의 파장, A하고 B의 주기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게 나와 있어. 그럼 요 각각을 다 한번 그려볼게. 자, A라고 하는 애 일단은 먼저 찾아낼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 여기 마루고 여기도 마루지. 여기 마루부터 마루까지 길이가 몇 미터죠? 0부터 8까지지? 그지? 0부터 8까지니까 파장 몇 미터? 8m. 이렇게 되겠지? 얘는 파장이 8m짜리야. 그 다음에 우리 진동수나 주기 한번 찾아보자. 진동수나 주기. 진동수보다는 주기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자, 주기 어떻게 될까? A라는 애가 여기 3 플러스 3부터 마이너스 3 다시 플러스 3 해가지고 하나의 파장이 만들어지는데 몇 초 걸린 거야? 1초 걸린 거지? 이렇게 하나의 파장 만들어지는데 1초 걸렸어. 그러면 주기 1초겠네? 맞아요? 그럼 주기가 1초니까 진동수 몇 헤르츠? 1헤르츠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B는요?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장이지? 근데 요거랑 앞에서 뭐랑 똑같다 그랬어? 이렇게 그대로 와서 요거랑 길이가 똑같다 그랬죠? 이렇게? 파장 몇 미터? 응? 8미터. 그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건 노란색은 시간이야. 파란색을 봐야지. 그지? 0에서부터 8까지니까 8미터. 그 다음에 진동수하고 주기. 똑같이 찾아보자. 진동수하고 주기. 주기부터 먼저 찾아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장이지? 근데 하나의 파장이 만들어지는데 몇 초 걸렸어? 1초 걸렸어. 그럼 진동수도 1Hz로 똑같겠네? 그럼 A하고 B는 다 똑같네. 근데 다른 게 뭐야? A의 진폭은 몇 미터인데? 진폭은 요만큼이지? 3. 근데 B의 진폭은 2까지밖에 안 올라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번. A의 진동수는 1Hz다. 맞나요? A보다 B의 파장이 더 길다. A하고 B 같다. 그 다음에 A하고 B의 주기도 같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9번에 오른쪽 그림은 가는 통 안에다가 휴대전화를 넣고 뚜껑을 덮은 거고 나는 공기를 펌프로 제거를 하는 거래. 그럼 가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는데 나에는 공기가 안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은 휴대폰에서 벨소리를 울리게 했을 때 가에서는 공기가 채워져 있으니까 음파가 전달될 거고 나는 공기가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음파가 전달되지 않겠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나에서 가보다 벨소리가 크게 들린다? 나에선 들려 안 들려? 안 들리겠지. 왜? 공기가 없어. 매질이 없으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에서 벨소리의 진동수가 점점 작아진다? 진동수가 변할 리는 없죠? 가와 나에서 모두 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가에서는 들리지. 공기를 모두 제거하면 나에서 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요게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왜? 매질이 없어. 그치? 매질이 없기 때문에 공기에 없으니까 음파가 전달되지 않는다. 이 실험을 통해서 매질과 소리의 높낮이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다. 뭐죠? 소리는, 음파는 매질이 있어야 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가에는 매질이 있어서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매질이 없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매질이 있어야 소리가 전달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요 내용들 복습 꼭 하셔가지고 보시고 뒤에 과학과 나의 미래 여기는 사실 뭐 그냥 읽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내가 따로 검사를 안 하더라도 뒤에 있는 문제랑 이런 것들 한번 다 풀어보셔요. 알겠죠?